대선 흥미로워요. 나는 5% 정도가 더 무너졌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차마 국힘 정치인들은 믿고 싶지 않겠지만 민주당이 대폭등한 이 조사 역시 저는 매우 놀라웠지만 가장 기분 좋은 것은 이 MBS 조사였습니다. 보수 과표집이 역대급으로 심각한 상황이라 정당 지지율은 살짝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보시죠. 중도층에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2배가 훨씬 넘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선 구도 역시 오차범위 바깥으로 정권 교체가 높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층에서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납니다. 현재 여론은 이렇게 안심번호 전화면접 조사로 나온 지표에서 중도층의 지지율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짐은 당연히 아젠다를 상실했으니 난리치는 게 이해가 갑니다만 수박들이 난리를 치죠. 이들 중 김동연이 얼마나 악질인지 그리고 여론조사가 왜 엉망인지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선거에서 왜 떨어졌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거든. 야, 이거는 기회 들어오겠다. 제가 왜 졌냐 하면 네. 그때 이제 한 4.4% 정도 졌는데 김문서 씨한테 왜 졌냐 하면 제가 그때 이제 고양시에 살고 있었는데 네. 고양시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네. 고양시에서 지지난 대선 때 경선 후보로 나왔던 최성이라고 있죠. 네.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한 네. 사람이에요. 지금 더 이상해졌고. 그 최성 후보가 고양시장 선거에서 9만 표, 거의 10만 표 가까이 이겼어요. 제가 몇 표 이겼게요? 고양시에서 2만 표 이겼어요. 네. 무슨 소리냐 하면 시골 지역에서 왕창 깨지고 도시 지역에서 왕창 이겨야 되는데 이제 부천, 고양 뭐 이런 데에서 많이 못 이기는 거야. 네. 이기긴 이기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국민참여당 후보로서 단일화 경선에서 진표 형님한테 1% 차이로 이겨가지고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을 오래 하면서 민주당하고 많이 다퉜잖아.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하여튼 열성 지지자들 마음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민주당원이나 지지자들 중에는 그래도 찍어줘야지 단일 후보인데 네. 라고 해서 찍어준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시장은 최성을 고양시에서 찍어주고 도지사 종이는 백지를 던져버리거나 와.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진짜 미웠나 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때 내가 그냥 와. 그러면 이 지방선거 끝나면 민주당하고 통합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됐을 거야. 이게 그 교훈은 뭐냐 하면 유권자들 특히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층에게 마상을 입히는 말과 행동을 할 경우에 반드시 효과가 따른다. 그것이 꼭 잘못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 나름대로 정당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민주당의 부족한 점을 공격하고 내가 왜 민주당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나는 틀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 당권 선거에 막 돈봉투가 돌아다니고 이런 당이었다고요. 그리고 당원 주권도 없고 대의원 선거로 해서 선거구에 50명씩 대의원 국회의원이 선정하고 다음 위원장 나뉘고 그때는 지구당 위원장이 임명해가지고 그러니까 당 총재가 지구당 위원장을 임명하고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임명하고 다시 그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끌고 와서 당 총재를 뽑고 이런 식의 폐쇄적인 봉건적 정당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 점을 계속 이제 비판했고 열린우리당 때 그거를 지금 민주당처럼 만드는 제도를 했다가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대의원 제도로 가버렸어. 나는 그 당은 안 하겠다고 해서 딴 당을 한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죠. 네. 근데 그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낙선한 것이 내 책임이라고 봐요. 꼭 이기고 싶었으면 민주당하고 당 통합 선언이라도 하고 선거를 했으면 이길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경쟁에 서 있으니까 내가 단일 후보야 나 찍어줘 이러고 다녔으니 찍어주고 싶겠냐고. 그래서 낙선한 거거든요. 근데 김동연 씨는 그렇게 안 해서 당선이 됐어요. 자기가 뭐 전략 전술에 능해서 된 게 아니고 대선에 0.7% 지고 난 유권자들, 경기도 유권자들이 너무 분하고 지사마저 다 저쪽 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김동연 잘 알지도 못하지만 뭐 경제관료 오래 했고 뭐 행정도 좀 한다고 그러니까 막 밀어줘서 겨우 이긴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김동연 씨가 하는 거는 다음에 경기도지사 뭐 대통령 경선 나가서 떨어질 거는 그냥 불문 가지고 떨어지고 나서 경기도지사 경선에 다시 나오면 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도지사가 되고 나서 내가 배은망덕하다고 한 이유를 말해줄게요. 무슨 도정자문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산하기관에 인사할 때 전부 반명. 옛날 도지사 선거할 때 이재명을 정말
치열하게 물어뜯었던 모함하고 물어뜯었던 그런 정치인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캠프를 구성을 했습니다. 왜요? 모르죠 그거야. 아, 그럼 아니, 모르고. 그쪽 세력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대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 아, 그럼 그 다음을 염두에 둔 그렇죠, 그렇죠. 포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정치를 보는 눈이 없으며 그래 자기가 함께 손잡고 지방선거를 치렀던 그 정치인에 대한 신의가 얼마나 없는가. 노무현 정신 뭐 개성한다 그런 얘기들 막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 이전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사람이 대우를 받으려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신의가 있어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세요. 지금 여론조사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국힘당 쪽이 이 여론을 믿고 이걸 더 끌고 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훈련된 전화부대들이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전화로 이렇게 응답을 해야 ARS든 이제 면접조사든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와야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 때문에 이 메커니즘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 언제 다시 나타나냐 하면 탄핵 인용이 되고 나면 60일 안에 대선이에요. 탄핵 인용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전화를 받을 동인이 없어. 그때가 돼야 진짜 여론 흐름이 나타나는데 나는 이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까지도 지지하는 세력은 25% 내외로 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론조사는 지표만 변하는 것이지 실제 민심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실제 민심은 아무 변화가 없고 그 총선 전에 우리 여론조사 볼 때 그랬잖아요. 총선 전 마지막 조사에서도 모든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35대 60에서 총선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구 후보 득표율은 5.6%가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압승한 거거든 민주당이. 네. 근데 그 5.6% 차이라는 게 결국은 박근혜 탄핵을 겪으면서 그쪽 콘크리트 지지율이 5% 정도 감소해서 그 차이가 난 거예요. 4년 전보다 5% 차이가 난 거지. 근데 이번에 어떻게 나타날 거야? 대선 흥미로워요. 나는 5% 정도가 더 무너졌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차마 국힘 정치인들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저는 주로 2030 남자를 포함해서 네. 70대 남자, 여자, 70대 이상과 2030 남자층에서 많이 무너졌을 거다. 그렇게 봐요. 네, 개인적으로 정말 김동연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중도로 넓게 날개를 펴는 전략은 제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보수 정책들을 보면서 정말 실리주의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손익을 떠나서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측으로 움직여준다면 지금의 극우 진영이 계속해서 약화되다가 언젠가는 민주당에 의해 TK 자민련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합리적 보수당이 되고 그 빈 공간에 혁신당이 지금의 민주당의 포지션을 포함한 진보 측을 아우르는 그런 정당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저는 정말 지금보다 더 비참하게 윤석열이 무너진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례를 남겨 감옥에서 죽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으로 남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언알바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